왜? 왜 자꾸 개고친데? 그다음에 별의 어떤 물리량에서 일단 시작은 표면 온도와 관련된 스펙트럼, 분광형, 크랑크 특성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얘기할 거는 이제 별까지의 거리예요. 일단은 여기다 좀 써볼게요. 별의 거리. 거리라고 하는 물리량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별의 일단은 겉보기 밝기. 겉보기 밝기는 결론도 쓸게요. 거리 제곱의 반비례. 거리가 2배 멀어질수록 그 녀석의 밝기는 4분의 1이 된다는 거고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이 있는데 이 녀석까지 거리가 L이라고 했을 때 2L만큼 떨어진 2배만큼 거리에 떨어진 별을 그대로 같은 밝기로 보기 위해서는 별이 4개가 필요한 거예요. 면적이니까 2차원이니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은 2차원이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겉보기 크기는 거리에 반비례해요. 겉보기 크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각지름, 시지름, 각거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간단하게 해도 내가 어떤 녀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 딱 들어맞게 가득 차기 위해선 같은 크기로 보기 위해선 단속이잖아요. 반지름이 2배가 돼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각지름, 시지름, 각거리가 뭐야? 이거야, 이거. 요 크기 같은 크기로 보이려면 2배 멀어지면 같은 크기라면 절반이 되는 거죠. 일단 이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고 살면서 그죠? 자연스럽게 체득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걸 얘기할 거냐? 거리를 얘기할 때 연주시차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연주시차라는 거는 좀 엄밀히 말하면 지구가 원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니에요.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중딩 때 배우고 온 거예요. 중딩 때 배우고 온 거. 근데 학교마다 연주시차를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안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백마처럼 아예 그냥 수투기 부교재면 수투 교재로만 하면은 연주시차가 나오진 않을 텐데,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단위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연주시차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시차부터 얘기하자면 시차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일단 태양이 있어. 그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 지구의 위치가 이제 뭐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어떤 별을 바라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별을 바라보았을 때 별이 보이는 면을 천구라고 불러요. 가상의 구를 얘기하는 건데 천구가 뭐냐? 우리가 만약에 밤하늘에 별을 본다고 한다면 그 별의 입체감이 느껴지지 않죠. 별의 원근감이 느껴지지 않죠. 왜? 존내 머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별은 그냥 어딘가에 가상의 면에 콕콕콕콕 박혀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면을 가상의 면을 천구라고 부르는 거고요. 내가 지구가 A에 있냐 B에 있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A에서 바라본 별은 A'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B에서 바라본 별은 B'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됐습니까?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달라져 보이는 것, 그게 시차예요. 요 각을 시차라고 부릅니다. 더 진부한 예시 안 들어도 이해되셨을 것 같고요. 그때 연주시차는 뭐냐? 이 각도가 연주시차예요. 다시 시차의 2분의 1이 연주시차예요. 시차의 2분의 1. 그래서 연주시차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쓰겠지만 시차의 2분의 1이다. 시차의 2분의 1을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태양에서 별까지 거리를 재려고 그런 거고요. 자, 그러니까 연주시차라고 하는 건 별까지의 거리를 재기 위한 개념이에요. 무슨 뜻이냐? 별과의 거리가 가까워져. 그럼 연주시차가 조금 생소하면 시차로 얘기합시다.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시차가 커져요. 됐습니까? 별까지의 거리가 멀면 시차가 작아져.
별까지 거리가 멀면 시차가 각이 작아져요. 별까지 거리가 가까워지면 시차가 커져요. 됐습니까? 됐어?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돼? 연주 시차는 별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한데 단위를 맞춰줘서 별까지의 거리에 그냥 역수관계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단위를 어떻게 맞춰주냐? 우리는 이제 보통 연주 시차의 단위는 땡땡이라고 쓰고 초라고 읽고요. 거리는 PC라고 쓰고 파색이라고 읽어요. 처음 보는 단위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1파색은 3.26 광년입니다. 광년은 뭡니까? 미친년이 아니고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죠? 됐습니까? 그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매우 큰 거리인데 1파색은 3.26 광년이다. 초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의 단위는 도잖아요. 1도는 60분이에요. 야, 분하고 초는 시간 아니에요. 분각이야. 이름만 같이 쓰는 거야. 분각 60분. 그 다음에 1분은 60초예요. 초각입니다. 이름만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초는 3600분의 1도인 거죠. 됐습니까? 굉장히 좁은 범위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연주 시차를 가지고서 별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연주 시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별의 최대 거리는 100파세까지, 즉 326 광년까지의 별만 연주 시차를 측정할 수 있고요. 그것보다 멀어지면 연주 시차가 너무 작아져서 인간의 기술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1초도 엄청 작은 단위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러면은 100파세까지의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 연주 시차가 0.01초인 거야. 애초에 그게 인간의 기술의 한계인 거예요. 100파세까지. 326광년까지 떨어진 별까지의 거리만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는 거고, 그 정도는 사실 좋은 범위죠. 우주로 치면. 왜냐면 우리 은하만 지름이 10만 광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좁은 범위지만, 하여간 좁은 범위의 별을 측정할 때, 별까지 거리를 측정할 때는 연주 시차를 일단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등급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돼요. 등급. 거리 지수를 얘기할 건데 등급.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일단 별의 등급이라고 하는 거를 과연 누가 정했느냐? 옛날에 휘파르코스라는 아저씨가 지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걸 1등석, 제일 어둡게 보이는 걸 6등석이라고 그냥 지금대로 정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근대에 와서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걸 발표했냐면, 그때 그 별들의 한 등급 차가 대략 2.5배 차이, 밝기 2.5배 차이라는 것도 알아냈어요. 그럼 2등급 차이, 3등급 차이, 4등급 차이, 5등급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자, 얘도 계산하면요. 5등급 차이라고 하는 건 2.5의 5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2.5의 5제곱은요 100배 차이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어차피 2.5라는 값도 근사값입니다. 2.5도 근사값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2등급 차이는 2.5의 제곱. 그러면 그냥 6.3으로 충치세요. 소수 둘째 자리까지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3등급 차이는 2.5의 세제곱. 그러면 이건 16배. 4등급 차이는 2.5의 4제곱. 그럼 40배 차이. 100을 2.5로 나누면 40이고요. 40을 2.5로 나누면 16이고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한 등급 차이 2.5배. 밝기 5등급 차이 100배 차이. 나머지 얘네들도 외워라. 인 거죠? 당연한 것들. 중요한 건 외우신 게 아니야. 그냥 말하다 친 거야. 당연한 것도 친 거야. 다 외우면 되고요. 질문. 등급 10등급 차이야. 그럼 밝기 몇 배 차이야? 10,000배? 10,000배야. 다행이야. 200이 안 나와서. 그죠? 왜 200이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든다면 잘 고민해보세요. 설명 안 할게요.
고변산이기 때문에 열등급 차이는 1000배 차이, 200배 차이가 아니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등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잠깐 좀 더. 일단은 등급이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세 가지를 조금 더 하나 말씀드리자면, 별의 등급은 밝을수록 작다. 별의 등급은 밝을수록 등급이 작은 거예요. 두 번째, 별의 등급, 별의 밝기에 따라서 소수점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뭐 2.7등급, 3.4등급. 그 다음에 심지어 너무 밝으면 음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4.8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계산해서 밝기만 계산해서. 별의 등급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것과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 겉보기 등급은 보통 기호로는 소문자 M, 절대 등급은 대문자 M으로 쓰는데요.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내 눈가리에 보이는 등급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좀 더 정제해서 얘기하자면 그냥 관측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는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지구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 뭡니까? 태양이죠? 그럼 이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태양이 과연 우주에서 제일 밝아? 아닐 거야. 당연히 아닐 거야. 그럼 태양이 왜 가장 밝게 보이는 거야?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실제로 태양이 가장 밝은 건 아니야. 근데 왜 우리 눈에 제일 밝게 보여? 가장 가까우니까죠. 겉보기 등급은 그냥 우리 눈에 관측자 기준에서 보이는 말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태양의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은 별이라고 해서 태양의 실제 밝기가 가장 밝은 건 아니잖아. 그치? 거리에 따라서 우리 눈에 밝게 보일 수도 있고 어둡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건 기준을 정한 값이고요. 그 기준은 10파세입니다. 그러니까 10파세 위치라고 가정할 때의 밝기. 겉보기 등급은 그냥 관측자에게 보이는 밝기. 절대 등급은 10파세 위치라고 가정했을 때 밝냐 어둡냐. 그치? 별을 10파세 위치에 갖다 놓는 거야. 32.6번이요. 갖다 놓았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이느냐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얘기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거리 지수. 우리 지금 별의 거리를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거리 지수를 얘기할 겁니다. 거리 지수는 뭐냐면 기호로는 n-m이라고 쓰는데 n-m이 뭐야? m은 겉보기 등급, m은 절대 등급. 그래서 유치하게, 여러분들 유치하시니까 겉절이 등급이라고 부르세요. 됐죠? 겉절이 등급이에요. 겉절이 등급은 뭐야? 다 이런 거야. 그냥 서 있어. 좀 기준선이 있죠. 기준선은 우리는 10파세겠지. 별을 3개를 별. A, B, C라고 했을 때, 자, 잘 생각해보세요. A는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네. 그럼 묻는 거야. A는, 자, 10파색을 실제라고 했을 때, A는 10파색, 그러니까 실제보다 밝아 보여, 어두워 보여? 밝아 보이겠죠?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묻는 거야. A는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 중에 누가 더 커요? 절대가 더 큰 거야? 헷갈려? 다시. 실제가 더 밝아, 그러니까 A는 실제보다 밝아 보여. 그러니까 겉보기 밝기가 절대 밝기보다 더 큰 거야. 근데 밝을수록 등급이 어떤 거야? 작은 거야.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더 작은 거야. 한 번 더. B는 뭐 사실 얘기할 게 없는데 겉보기 등급이나 절대 등급이나 그냥 같을 거예요. C는 실제보다 밝아 보여, 어두워 보여 물어보면 C는 실제보다 어두워 보이겠죠. 더 멀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더 커요. 절대 등급보다. 자, 그럼 이미 끝났어. 왜? 거리 지수라고 하는 거는 n-m이에요. 이거 이항시키면 되잖아요. A는 그래서 n-m 값이 0보다 작다. B는 뭐 n-m이 0이고 C는 n-m 거리 지수 값이 0보다 크다. 자, 그럼 우리 끝났네. 왜? 거리 지수가 클수록, 거리 지수라고 하는 값이 클수록 그냥 별까지 거리가 먼 거야. 거리를 나타낸 지수야. 그러니까 거리 지수가 클수록 거리가 먼 거야. 됐어요? 됐어? 이해됐어? 진짜? 놀라운 사실. 중3 때 배운 거.
중3 때 배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진짜 그런 거 아니고 중3 때 배운 거예요. 네. 잠깐만.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별까지의 거리 이렇게 구한다. 까지는 했는데 연습을 좀 해야죠. 저희 계산하는 거 좀 해야 된다. 예시를 그냥 하나 봅시다. 예시. 쉬운 거부터 볼까요? 어떤 별이 있습니다. 별까지의 거리가 100파섹이야. 근데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은 아이고 이 별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이래. 그럼 겉보기 등급은 얼마일까요? 자, 1분을 드릴게요. 일단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답을 꼭 못 내도 돼요. 한 1분 동안 어떻게 푸는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자, 템플릿 좀 보여드릴 거예요. 네, 하나 고민해보세요. 이게 뭐지? 거리가. 자, 여기 식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공식은 여기 다 있으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밝기가 어떻게 되고, 그죠? 연병은 어떻게 되고, 비주얼, 고주얼. 생각해봐. 한번. 자, 된 거 맞고요. 자, 그럼 이제 얘 어떻게 푸냐? 우리는 3단계로 나눠서 푸세요. 무조건 거리, 밝기, 등급. 거리, 밝기, 등급. 그냥 순서대로 따지는 거야. 왜? 기준이 어디야? 10파섹이야. 됐어? 근데 겉보기 등급. 나는 겉보기 등급을 구하고 싶은데 10파섹의 위치에 있을 때가 절대 등급이니까 10파섹에서부터 멀어진 거죠? 그럼 거리가 몇 배 멀어졌어? 10배 멀어졌어. 그럼 밝기는 몇 배가 돼? 100분의 1이 돼. 어두워지겠죠. 밝기 100배 차이는 등급 몇 등급 차이가? 5개 차이. 5개 차이. 그럼 어두워졌으니까 5개 등급을 더해 빼. 저예요. 더해요. 플러스 5.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은 얼마? 플러스 9.8 등급인 거야. 아니, 연습할 거 줄게. 자, 하나 더. 똑같은 방법으로 숫자만 다르겠습니다.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1.2 등급이에요. 그때 겉보기 등급을 구해보세요. 구해보세요. 시간이 지나요. 그러니까 봐봐. 지구과학은 1차식이거나 비례식밖에 안 나와요. 그지? 여러분들 수학에서 막 휘황찬란한 계산 막 할 거 아니야. 근데 지구과학은 이따가 이제 광도 계산도 하겠지만 1차식하고 비례식밖에 없어. 나 항상 궁금해. 왜 학생들이 수학에서는 별의별 계산 다 하고 지구과학에 와서는 1차식을 계산 못할까? 참 희한해요. 응? 그리고 막 저기 막 찾잖아. 뭐 기아 이제 내신 보시는 분들은 막 별의별 거 다 찾아. 기아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보조선도 구우면서 수학 문제 막 잘 푸시는데 꼭 지구과학이 오면은 코사인이 뭐였죠? 왜 이게 코사인 얘가 왜 똑같이 세타죠? 막 이래. 나중에 우리 외계행성 탐사하면은 알겠지만 그러지 마. 자 봅시다. 얘는 똑같이 세 개의 단계. 거리 생각합시다. 겉보기 등급을 물어봤어요. 나는 기준선을 10파섹을 그려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겉보기 등급은 10파섹보다 멀어진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는 4배가 멀어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밝기는 몇 배? 1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밝기 16배 차이는 그리고 3등급 차이지? 그럼 3등급이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자, 플러스 1.8이에요. 0.8이나 2.8이라고 하지 마세요. 많이 틀려. 이것도 나 진짜 궁금해. 플러스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3 더하라고 했더니 0.8 나오고 막 2.8 나와. 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 연습 한 번만 하고 다음 내용 갑시다. 자, 요번에 여기다가 2.5
이번엔 겉보기 등급을 알려주는 거예요. 겉보기 등급을 플러스 3.2. 절대 등급이 얼마일까요? 자, 예. 절대 등급을 구해야 돼. 그럼 기준선 10파색은 저 멀리 있죠? 근데 얘는 사실 똑같아.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건 여기 2.5파색에 있을 때의 밝기인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절대 등급은 또 뒤로 밀어야 돼요. 사실은 똑같은 문제. 그럼 거리가 몇 배? 네, 10파색까지는. 그럼 밝기는 16분의 1. 그럼 등급은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플러스 3을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6.6 됐습니까? 자, 연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차피 이 문제 시험에 안 나와요. 이 문제 시험에 안 나오는데 연습 왜 하는 거야? 이 문제를 기본으로 다음 것까지 다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묻지는 않죠, 당연히. 어떻게 뭐 이것만 물어봐. 이건 당연히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광도니 뭐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 우리 좀 몇 개 물리량을 더 추가합시다. 태양의 절대 등급 플러스 4.8 외우면 되겠습니다. 태양의 절대 등급 플러스 4.8. 딱 지우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별의 어떤 등급, 그러니까 별까지의 거리 가지고서는 제가 거리 지수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거는 이제 별의 광도예요.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별의 물리량 부분에서 거의 끝까지. 저희는 오늘은 45페이지 지금 별의 광도 얘기하고 있는 거 할 건데, 광도가 크게 얘기할 건데 거기까지 할 거예요. 분류와 진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별의 광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에 앞서서 광도가 뭐냐 이런 걸 하기에 앞서서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합니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뭐냐? 흑체가 단위 시간당 흑체가라는 말은 뺄게요. 그냥 별이라는 말이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구했더니 이 에너지는 시그마 T 4제곱이야 라는 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인데요. 시그마는 그냥 상수예요. 그러니까 꺼져. 필요 없어. 상수 계산하는 거 안 해,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공식 뭐라고 외우시면 되냐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T 4제곱에 비례하는구나로 그냥 외우세요. 근데 이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플랑크 곡선에서 민넓이였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이 민넓이, 이 에너지는 T 4제곱에 비례한다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비례 변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람다 맥스가 T에 반비례해 인 거고,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하면은 E는 시그마 T 4제곱인데 시그마는 그냥 상수값이니까 꺼지고 E는 T 4제곱에 비례해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된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 자, 그러니까 아까 조금만 더.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표면 온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값이 4제곱에 비례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또 뭐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게 람다 맥스 값도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이 더 점점점점 뭐라 그래? 색깔 변화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잠깐만 쭉 우리가 그냥 쉼없이 달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미지를 머릿속에 좀 새기는 게 필요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쇳덩이가 있어. 예를 들어 쇳덩이 그냥 무색 덩어리 뭐 흑색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쇠 색깔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회색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무거나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그걸 가운데 놓고 교실 불을 끄면 그 녀석이 보이지가 않겠죠. 됐습니까? 잘 이미지를 잘 생각해봐. 상상해봐. 걔를 계속 가열해. 쇳덩이를 막 가열하다 보면 조금씩 빛이 나오면서 점점점 붉은색을 띌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다가 더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점 노란색이 되고 너무 밝아지면 하얗게 이 교실에 빛을 가득 채우겠죠. 머릿속에 됐습니까? 그게 같은 거야. 이 쇳덩이 온도가 낮을 때는 적외선만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 온도를 계속 높이니까 적외선에서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까지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가시광선에서 에너지가 큰 빛. 그거는 쇳덩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물체 다 마찬가지예요. 나를 그렇게 해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잔인하지만. 자, 일단은 일단은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위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럼 별의 광도라고 하는 거 뭐냐? 자, 별의 광도는 일단 기호는 L로 대문자 L로 쓸 건데 별의 광도는 요거예요. 정의를 얘기하기 전에 밝은 정도예요. 밝은 정도. 별이 밝냐 어둡냐? 이건 대충 이해됐죠? 밝냐 어둡냐? 그럼 별이 밝아. 그럼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그냥 단순무식하게 얘기하면 많다라고 답하겠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별이 어두워. 그럼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그럼 어둡다고 답하겠죠. 근데 사실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별이 밝아?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아 적어 그러면은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다라는 뜻일 거고 별이 어두우면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다는 뜻인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별의 광도라고 하는 건 뭐냐? 별의 광도는 별이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이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이에요. 위에 거랑 문장이 좀 비슷한 거 눈치채셨나요? 얘는 단위 면적이고요. 얘는 그냥 전체야. 별 전체. 그럼 무슨 얘기야?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다 드릴게요. 자, 별이 있습니다. 별은 거의 9에 가깝습니다. 별을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어떤 별의 표면의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에 비례하다? 4제곱에 비례하다.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별의 광도라는 건 별 전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인 거죠. 단위 시간당 별 전체에서 이런 말 쓸까? 단위 시간당 별 전체. 그러면 이 면적을 다 모아서 별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별의 건널비를 곱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별의 광도는 9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으로 구하죠. r은 반지름이고요. 별의 반지름.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 4제곱으로 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런 상수들을 계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되냐? 별의 광도는 r 제곱 t 4제곱에 비례하다. r은 뭐였어요? 반지름이에요. t는 뭐였어요? 표면 온도. 그러니까 별의 광도라고 하는 건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 이미지화를 해야 되니까. 크기가 크면 밝아. 만약에 표면 온도가 같을 때 크기가 크면 밝은 거야. 예를 들면 촛불이 하나 있는데 하나가 촛불이 있고
하나는 이 건물만한 촛불이 있대. 원래 존나 밝겠지. 이해됐어? 멀리서 봤을 때 반지름이 크면 밝은 거고요. 표면 온도도 아까 내가 쇳덩이 얘기했던 것처럼 쇳덩이의 표면 온도를 계속 올리면 올릴수록 이 교실을 점점 밝게 빛나게 만들 거예요. 처음엔 어둡다가 하얀색으로 변할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다. 광도라고 하는 건 반지름과 표면 온도의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을 곱한 값으로 구한다. 됐나요? 잠깐 상관없어. 잠깐 상관없어. 5분만 쉬었다 합시다. 5분만.